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뭐 1차 함수도 배우고 2차 함수도 배우고 배웠지만 사실 그냥 이 함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함수, 그러니까 뭐 1차 함수, 2차 함수를 떠나서 그냥 함수 전체,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제 말로는 조금 안 와닿죠,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x 해가지고 여기다가 x 집합의 원소를 뭐 한 3개 정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y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y 집합의 원소를 또 3개 정도 넣어주고, 자, 이 상황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집합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한 개씩 날려서 y 집합의 원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는 함수죠. 얘는 함수 중에서도 x의 원소 하나랑 y의 원소 하나가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함수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여기 대응이란 말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x의 원소 3개랑 y의 원소 3개가 정확하게 하나씩 짝지어진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안 쓰고, 자, 이렇게 만약에 썼어. 요렇게 썼어. 요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것도 함수라고 할까 안 할까? 이것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3이랑 1이 똑같이 2한테 화살표를 쐈지만 어쨌든 x 집합의 원소들이 각각 한 개의 화살표를 날렸잖아요. 그러면 다 함수는 함수예요. 이게 맞는 애가 하나 혼자서 2개를 맞든 3개를 맞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화살표를 날리면 얘는 함수로 인정은 되지만 앞서 얘기했던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그죠? 하지만 함수는 함수다. 그러면 함수 자체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건 아예 함수가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자, 뭐가 문제일까? x값 하나가 화살표를 2개를 날리거나, 혹은 x값인데 화살표를 아예 안 날리는 x값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함수로 인정이 되려면 x 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원소 하나가 한 개의 화살표를 날리면 돼요. 그러면 함수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2개의 화살표를 날리는 원소가 있으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 이게 함수고요. 자, 이랬을 때 이 x 집합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x 집합들. 자, 이 x 집합들을 뭐라 부르냐면 얘네들을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 화살표를 날리는 x값들의 집합, 이것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맞는 집합, y들의 집합이겠죠. 주로 화살표를 맞는 y들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공역. 근데 공역을 잘 보면 이 공역의 원소가 1, 2, 3인데 1, 2, 3 중에 진짜 화살표를 맞은 애는 몇 개야? 1, 2 둘만 맞았지. 그지? 그러면 그 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네 둘만 뽑아서 얘네 둘은 따로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화살표를 쏘는 집합이 정의역, 화살표를 맞는 집합이 공역, 그 공역 중에서 진짜 화살표를 맞은 애들만 골라서 걔네를 치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 상황일 때는 공역이랑 치역이 어떤 거야? 공역도 1, 2, 3이고, 그지? 치역도 1, 2, 3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죠, 얘는. 그죠? 근데 얘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달랐던 거지. 공역이 1, 2, 3인데 치역은 1, 2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념이고요. 자,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y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하나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날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날렸어요. 자, 이렇게 날리면은 자, 요때는 정의역이 1, 2, 3,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2, 3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요렇게 생긴 집합이랑 아까 전에 설명했던 요렇게 생긴 집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지? 공통점. 1대1로 만난다는 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1이 쏜 거랑 3이 쏜 게 같은 애로 겹치진 않죠. 그죠? 하나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건 좋아. 근데 얘는 어때?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었죠. 깔끔하게. 근데 얘는 공역에 남는 원소가 하나 있죠. 자, 요렇게 생긴 경우에는 1대1이긴 하지만 요렇게 남는 애가 있을 때는 대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1대1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요때는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1대1과 1대1 대응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처럼 남는 게 생겼을 때는 1대1 함수, 남는 게 없이 깔끔하게 다 연결됐을 때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른다. 자, 이제 그것들이 여기 지금 4-1의 함수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항등함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어디다 옆에다 그릴게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안전시.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정확하게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똑같은 숫자한테 쏜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특징은 그 함수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100을 집어넣으면 100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는 함수 그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항등함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한 놈한테 몰빵한 거. 그죠? 이렇게 한 놈한테 다 몰빵된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출력되는 값이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x에다 1을 넣는데도 y는 2가 나오고 x에 2를 넣는데도 y는 2가 나오고 3을 넣는데도 2가 나오고 다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는 함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문제들 좀 볼게요. 29쪽 문제를 먼저 보자. 자, 29쪽에 유형 1을 보시면 두 집합이 이렇게 1, 2, 3과 마이너스 1, 0, 1과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 다음에 y가 0, 1, 2, 3 이런 집합이에요. 자, 이랬을 때 1번부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내가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y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0되죠. y가 0되죠. 그 얘기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는 화살표를 누구한테 날려? 0한테 날린다는 거죠. 그죠?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y값이 0이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0한테 화살표를 쏜다는 얘기예요. 그럼 0을 집어넣었어. x에 0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 y가? 1 나오죠. 그래서 0은 1한테 화살표를 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어.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요 또? 0 나오지,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 요렇게 쏘게 되겠죠. 요것이 기억에 있는 함수를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그려볼게요. 니은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재현아, 니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죠. 근데 y 집합에 4라는 숫자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화살표를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화살표를 못 쏴요. 자,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1이죠? 0은 1한테 쐈고 1 집어넣으면 0이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미 여러분 판단할 수 있죠? 요렇게 생긴 친구는 함수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의 원소는 무조건 화살표 하나 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화살표를 못 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도 볼게요. 디귿은 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0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또 0 되죠. 그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되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기역과 디귿처럼 화살표를 한 개씩 잘 날려준 애들은 함수로 인정되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함수로 인정. 나머지 니은처럼 화살표를 못 날린 애가 있잖아. 얘는 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역 디귿이 되겠고 주여가 그러면 요 상황에서 공역은 누구라 그랬지? 공역? 요 집합에서 요 함수에서의 공역. 자, 성빈아, 여기서의 공역이 뭐지? 공역? 0, 1, 2, 3. 오케이. 0, 1, 2, 3. 화살표를 맞는 집합. 그 집합이 다 공역이라 그랬어, 주여가. 치역은 뭐야? 치역. 네. 그건 정의역. 치역은 뭘까? 이쪽에 있는 애들 전체가 공역이지. 근데 이 공역 중에 진짜 화살표를 맞은 애는 누구야? 그게 치역. 0이랑 2. 이게 치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날리면서 생각하는 건 좀 쉬운데 1-2번 문제처럼 이게 이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1-2번을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X라는 집합이 실수 전체라는 거야, 지금. X라는 집합이 실수 전체고 Y라는 집합도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이 X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하나씩은 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X 값을 하나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Y 값이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 내가 X 자리에다가 뭐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오니?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Y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그냥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중에 제일 대표적인 친구, 이렇게 생긴 그래프 중에 제일 대표적인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 함수를. 그럼 내가 이 식의 x자리에다가 뭐 얼마를 집어넣든 뭐 0을 넣든 100을 넣든 뭐 마이너스 50을 넣든 뭘 넣든 y값이 무조건 하나 나오죠. 그죠?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y값 하나씩 나오죠. 그럼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집합이 맞아요. 함수가 맞아요. 얘는 어때요, 얘?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는 우리가 식으로 쓸 때 y는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뭐 그냥 y는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내가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요 점의 좌표가 0,1 아닌가? 그 얘기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내가 x자리에 0을 넣든 1을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y값은 얼마로 나오는 거야? 무조건 1로 나오는 함수인 거예요. 그럼 이런 함수를 아까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상수함수라고 불렀죠. 상수함수.
그치? 상수함수. 그래서 x 자리에 얼마를 넣든 y는 무조건 1이 나오는 함수인데 아무튼 얘도요. x 자리에 뭔가 집어넣으면 y 값이 하나씩 나오잖아. 1이라는 y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도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함수는 맞죠. 그죠? 얘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x는 얼마 이렇게 써지니까 예를 들어 x는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내가 x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가 정의되나? 얘는 x 값이 오로지 1밖에 없는 거고 y 값은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그려보면 x라는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여기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 다른 애들은 다 화살표를 못 쏘고 얘 혼자만 화살표를 쏘는 거야. 근데 얘 혼자 화살표를 몇 개를 쏴? 다 쏴. 혼자 다 쏘는 거야. 모든 실수한테 다 쏘는 거죠. x 값이 1일 때 y 값이 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x 값 1 혼자서 모든 y 값에 다 화살표를 날리고 나머지 x 값들은 전부 화살표를 못 날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아닌 겁니다. 얘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x 값 하나 들어갔을 때 y 값 하나가 딱딱 나오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 자, 얘랑 얘 중에 1대1 함수가 있나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1대1 함수가 보이니? 예를 들면 얘가 1대1 함수일까? 얘는 아까 무슨 함수를 했죠? 상수 함수를 했죠. 모든 x값들이 전부 다 1 하나한테 다 몰빵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인가? 얘를 잘 생각해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식을 적어놨잖아. 그럼 요 식에다가 내가 x에 1을 대입했을 때랑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이 어때요? 요때도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요때도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x값 두 개가 같은 y값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날린 거잖아. 요런 일이 발생하면 1대1 함수라고 봐, 안 봐? 안 보지, 그치? 그러니까 요 중에는 1대1 함수는 없는 겁니다. 기억 니은은 함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돼. 이렇게 조금 휘어져도 상관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아니면 계속 내려오는 그래프가 돼줘야 1대1 대응이 벌어지고 얘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똑같은 높이에 점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함수를 그래프를 보면서도 구분해내고 찾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단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프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유형 2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인 두 함수 얘하고 얘에 대해서 f랑 g가 똑같대. 자, 왼쪽 페이지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서로 같은 함수란 뭐냐면 두 함수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똑같은 결과물을 출력해낼 때 우리는 그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완전히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2 나왔으면 F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나왔으면 G에다가도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고 F에다가 2 넣었을 때 1 나왔으면 G에다가도 2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X값에 대해서 출력되는 값이 동일하면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9쪽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써 있을 때 F-1과 F2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표현인데 정연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맞아요. 요렇게 생긴 이 fx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겠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정연아?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f2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그죠? 자,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fx는. 그럼 이 fx와 gx라는 f와 g라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g-1과 g2의 값이 윤호야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도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윤지야 이 얘기는 이 y는 gx라는 함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얘기는 점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는 하윤아 몇 컴마 몇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쵸. x에다가 2 집어넣는데 0이 나왔으니까 2,0을 지나가는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는 요 1차 함수 요 1차 함수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점을 대입한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아까 전에 써놨던 요 모양으로 그대로 푸셔도 됩니다. 그죠? 자, 요 모양으로 그대로 넣어볼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면 g-1은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얘가 마이너스 6이고요. g2는 x자리에 2 들어가니까 2a 플러스 b가 0입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그죠? 자, 명제 연방 풀면 a, b 뭐 나와? a가 2 나오고 b가 마이너스 4 나오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인가? 그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하나 더 풀어볼게요. 2-2번 해볼게요. 2-2번. 자, 2-2번은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럼 얘를 일단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냥 요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이제 요거 풀면 경빈아 해가 얼마랑 얼마 나와? 그쵸?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라는 집합은 원소가 1과 4 요렇게 두 개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요 두 함수가 서로 같아요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1 집어넣은 값과 g라는 함수에다가 1 집어넣은 값이 서로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죠? 또 f라는 함수에다가 4 집어넣은 거랑 g라는 함수에다가 4 집어넣은 것이 같아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거 두 개가 다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 윤서가 해볼게. f1이 뭐지 윤서야? f1 2인지 어떻게 알아?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ax잖아. 그지? 그럼 f1은 뭐예요? 1 더하기 a. g1은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요거에 의해서 자, 한 번 더. F4는 뭐야, 윤서야? F4. 16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G4 24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A, B 찾으시면 됩니다. 그치? 연방 풀어보면 A, B 뭐 나와요? 말 좀 해줘. A는 얼마? 1, A1, B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얼마다?
17이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1-1번과 2-1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1-1번은 기억과 디귿이죠. 그죠? 얘는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화살표를 쏠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로 인정이 될 수 없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 2-1번으로 가면 이렇게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이 이렇게 두 개니까 식으로 쓰면은 윤호야, f-1이 뭐랑 같아야 돼?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여야 돼. f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g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것이 같은 값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여기 옆에 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2-2번 풀 때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이거하고 이게 성립해야 된다 해서 풀지 않았어?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이렇게 둘이니까 f-1이 뭐랑 같아야 돼? 이거랑 같아야 되고, 또 f1이 뭐랑 같아야 돼? g1이랑 같아야지, 그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게 a, b 값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식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풀면 a 값도 1 나오고 b도 1 나오나요? 그죠? 답은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넘겨볼게요. 30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서는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집합이 범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범위로. x값이 1부터 2, 3, 4, 5. 자, 여기까지 5까지 x값이 1부터 5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 여기부터 6까지 1, 2, 3, 4, 5, 6 여기까지. 자, y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그릴 건데, 이 함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그지?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함수가 요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렇게나 직선 하나 그어볼게. 자, 이 네모 안에다가 직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네모 안에다가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으면요, 잘 들어 얘들아, 요렇게 그은 직선은, 이 초록색 직선은 함수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 초록색 직선은 지금 여기 끝에서 여기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 초록색 직선에다가 x값 1을 대입할 수 있니 없니? 직선이 여기서 끝나버렸잖아. 직선이 물론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x에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이 y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1이라는 애가 화살표를 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는 띠리리리리릭 집어넣으면 여기에 y값이 나오잖아. 이 y값으로 화살표를 쏘면 되는데, 1이라는 숫자는 이 초록색 직선과 만나는 지점이 없단 말이죠. 그럼 1은 화살표를 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못 날리는 원소가 생기니까 이거는 아예 함수가 아닙니다. 이건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초록색처럼 그려지면. 그럼 만약에 직선을 조금 바꿔가지고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얘는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함수는 맞습니다. 그죠? 함수. 왜냐하면 1도 1 집어넣으면 여기에 y값 나오니까 걔한테 화살표 쏘면 되고, 2 집어넣으면 여기에 y값 나오니까 걔한테 화살표 쏘면 되고, 이런 식으로 x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쏠 곳이 있죠. 그래서 화살표는 다 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원하는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x 집합에 1, 2, 3이 있고 y 집합에 1, 2, 3, 4가 있을 때, 자, 요렇게 쏘면은
1대1은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 그랬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화살표를 딱 쏘고 나서 요렇게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Y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다 맞아야 돼요. 화살표 안 맞는 애가 생기면 안 돼.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문제점은 뭐냐면 Y 값들 중에 화살표를 안 맞는 Y 값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6이라는 Y 값 봐봐. 6이라는 Y 값은 지금 X 값 중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6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얘는 함수는 맞지만 함수는 인정이 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안 돼. 그렇다면 1대1 대응까지 만족시키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물론 이렇게 반대 대각선을 그어도 되는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제 요 방향으로 가는 직선만 생각해야 되잖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만.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하나의 직선이 유일하게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다 등장하는, 모든 Y값도 다 화살표를 맞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Y값이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빵이 나올 거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 4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 5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지. 뭐 중간중간에 뭐 있는 이런 모든 원소들 뭐 2.1, 2.2, 2.3, 2.4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각각 하나의 Y값한테 화살표를 다 날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Y값들이 다 화살표 하나씩 맞았잖아. 그럼 이게 완벽한 1대1 대응이 완성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 직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대각선 위치에 있는 요 직선이 유일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빨간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윤호야 몇 컴마 몇이야? 거기요? 마이너스 2, 이러지 마세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저기 반대편에 여기 얼마야? 거기요? 5, 5,6. 자, 그럼 우리는 1, 마이너스 2와 5,6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뭐부터 찾으면 돼요? 두 개 이용해서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기울기 재현아 어떻게 찾았었나? 기울기. 숫자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5 빼기 1분의 6 빼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았었죠. 근데 기울기는 2가 됩니다. 기울기가 2고요. 그러면서 뭐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자 이런 거 어떻게 썼었더라? y는 방금 기울기 찾았잖아. 기울기부터 딱 써놓고 괄호 열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었어.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가는 직선 이런 거 찾을 때 y는 m 괄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했었잖아요. 처음 본다는 듯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값 빼기 b 값이니까 태연아 답이 뭐니? 다 구해놨잖아. 답이 뭐야? 5번이요. 그쵸?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대각선에 해당되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그 3-2번 한번 볼게요. 3-2번. 자, 3-2번은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2차 함수가 등장했는데, 자, 여기도 범위가 있네. x는 2 이상,
요렇게 해가지고 x는 2 이상, 그러니까 요 점선보다 오른쪽 영역이 우리가 쓸 수 있는 x 값들이고 y는 5 이상이에요. 2, 3, 4, 5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y는 5. 그러니까 요 점선보다 위에 쪽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근데 주어진 함수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2차 함수인데 요 2차 함수는 식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어디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그지? 꼭지점의 좌표가 승우야 몇 컴마 몇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지점이 여기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요 라인이 지금 x는 1인 라인이니까 요 라인 위에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요 위에 어딘가에. 그지? 그럼 뭐 예를 들면 꼭지점이 여기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직선. 그럼 뭐 이런 함수.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느낌의 함수인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까 전에 구해놓은 이 영역에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이뤄져야 돼요. 1대1 대응. 요 영역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막 그렸는데 이 막 그린 이 함수는 요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될까요?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는 1대1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함수도 아니에요. 왜냐면 요 영역에서만 볼 거잖아. 요 영역에서만 볼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 중에서 요거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보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요렇게 올라가는 직선을 봤을 때 얘는, 자, 이쪽 범위에 있는 x 값들에 대해서 함수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y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들은 화살표를 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 자체가 안 되고, 그렇다면 그래프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떨까?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면, 자, 얘는 그럼 1대1 대응이 될까? 이것도 우리가 여기 잘라내고 여기만 보는 거잖아. 사실은 여기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수위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가 y는 5라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y는 5라는 직선 위에, 요 위에 y 값이 뭐 5.1, 5.2, 5.3, 5.4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내가 x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요런 y 값들이 함수 값으로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x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y 값이 되는 거고, x 자리에다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y 값이 되는 거고, x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요 값이 y 값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지점보다 위에 있는 부분만 y 값들이 존재하는 거고, y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있는 y 값들은 화살표를 쏴주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건 함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모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모양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자, 꼭지점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잖아. 여기 이 x는 2와 y는 5라는 점선이 만나는 여기 2,5라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을 지나가게 요렇게 그려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이 영역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 함수는 이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아까 그 느낌이랑 비슷하죠? 이 대각선 긋는 것처럼 이 영역이 이 점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을 지나가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y 값이 하나씩 따따따따따 연결이 된단 말이죠. 결론은 2,5를 지나가게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2,5를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치? 결론은 간단한데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5는 4 빼기 4 더하기 a니까 a는 그냥 얼마야? 4번이 되는 거죠. 그치? 자, 밑에 합성함수는 앞에 설명을 조금 하고 할 거니까요. 3-1번 먼저 풀어보자 얘들아. 3-1번은 위에 유형 3번과 똑같은 겁니다. 네, 3-1번 답 찾아주세요. 일단 얘들아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x축 y축 두 개 그어놓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4니까 x축에다가 1, 2, 3, 4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x값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라인 하나 그어줘. 이렇게 쭉 여기 지나가게. 요 라인이 바로 x는 마이너스 3 라인이고 그 다음에 또 4에다가 라인 하나 그어주세요. 쭉 얘가 x는 4 라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y 값이 0부터 7까지잖아요. y가 0인 것은 어딜까요? y축에다가 내가 숫자를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 2, 3, 4, 5, 6, 7 여기가 7이고 그럼 7에다가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y가 7이라는 라인을. 그럼 0은 뭐예요? 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 자체가 y가 0이라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직사각형은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직사각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유형 3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이제 그으면 끝나는 건데 이번에는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대각선 말고 반대로 요렇게 오는 대각선을 그어야 되겠지. 그치? 요 대각선. 요게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이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두 개 보이는데 하나는 여기 4,0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3,7이죠. 그쵸? 요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자,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부터. 기울기 어떻게 찾는다? 4 빼기 마이너스 3분의 0 빼기 7. 그럼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리고 기울기 나왔고 지나가는 점 나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괄호 x 플러스 3 괄호 닫고 플러스 7. 태연이 기억나 안 나 이거?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함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fx인 거잖아. 그럼 f1이라는 건 x자리 1르란 얘기죠? x자리 1르란 얘기니까 집어넣으면 3이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죠.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 저번에 교재 25쪽까지 도장을 대부분 못 찍고 갔잖아. 그래서 오늘은 교재 25쪽까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그 2장짜리 프린트를 줄 겁니다. 우리가 배운 2단원, 3단원에 대한 2장짜리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25까지 끝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5까지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갖고 와서 도장 받고 프린트 받아 가시고요.